나마미타도. 식상 좋은데 앉아고 있겠네. 자, 여기가 이렇게 있겠네. 잘 지내셨어요? 이제 이 비가 오고 나면 확실히 기온이 떨어지고 조금 약간 시원한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가운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낮에는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고 저녁에 약간은 차가운 바람이 되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불수자성 수행성 법성원은 무인상 제법부동불례적 무명무성 법성계 중에 한 개성이잖아요. 그죠? 불수자성 수행성 우리가 계속해서 공성 현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질 차원으로 조금 더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인지를 하게 되면 더 잘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말은 법은 자성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따르는 일이 끝이 없으며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은 이 세상의 법은 다 뭐라고요? 공성. 그 성품이 비어있다. 그 성품이 비어있다. 공성이에요. 공성.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성이고 이 복고도 공성이고 모든 것들이 공성이다. 우리가 그래 부처님이 공성이라 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비어있다고 했어. 이제 얘기 들으면 알겠죠? 비어있구나. 변화무쌍하게 지금 불수자성 수연성 법은 자성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실체를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따르는 일이 끝이 없으며 조건마다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비어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비어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머무르지도 않는다.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마시는 차를 여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컵 되겠죠? 마시는 컵. 근데 얘는 그대로인데 요걸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꽃을 꽂으면 얘 이름은 다시 꽃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의 몸이라는 게 우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랑이나 사자 앞에 갖다 놓으면 뭐예요? 고기 덩어리지 뭐 고기 덩어리.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비어있음을 인지를 하는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알겠어요. 그죠? 비어있다라는 걸.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조건에 의해서 변화무쌍하다. 그게 진리다 이 세상에. 늘 얘기를 계속 제가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앞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계속 또 그 다음에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어가고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공성을 알고 있지만 공성을 전혀 실천을 못하고 있는 행동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제일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힘이 없노? 이제 좀 났을 때도 안 됐나? 이렇게 제가 약을 안 먹고 났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내 코 맹맹이 좀 전에 이제 뭐 이렇게 가려하고 콧물이 확 나오는데 멀게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어디가 아프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다만 힘이 조금 없고 코 맹맹 소리가 날 뿐이에요. 그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때도 인지를 해요.
그 오늘 아침에 나는 법회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이제 법회를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법회를 해야 되는 조건인데 니 왜 이렇게 힘이 없노? 응? 니 너무한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또 내가 내 몸한테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몸이 답을 하네요. 화답을 하네요. 야, 니 어제 낮에도 니 단백질 주스 먹고 시간이 없어갖고 밥 안 먹고 니 배고프다고 니 5시에 본죽 그거 죽 사는 거 그거 한 개 갖고 보시면 둘이 나눠 먹었잖아. 그래갖고 니 밤 10시 돼갖고 배고파갖고 다시 단백질 주스 먹고 잤지. 니 아침에 다시 비행술 먹고 아침에 니 또 단백질 주스 먹었잖아. 니 도대체 먹은 게 뭐가 있다고 내보고 지금 힘이 없다고 질타를 하느냐. 그렇죠. 라는 답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쌀쌀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제 몸과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조금 전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먹는 걸 먹어요. 네, 그리고 이 공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몸이나 자기 환경이나 자기 조건에 자기를 조화롭게 잘 살아간다라는 게 그게 사실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못한다고 해서 뭐라 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최근에 계속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먹어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침에 딱 들어오니까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어머나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 안에 들으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들어오면서 그 음식 냄새가 아무 냄새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먹는 습관을. 예, 그러니까 그런 먹는 습관조차도 이게 우리가 이제 노총을 했는데 어떤 이는 너무 이 몸을 잘 대접하는데 하루 왼종일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 몸을 너무 잘 모시는데 어떤 이는 이 몸을 너무 많이 학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게 중도인데 어떤 이는 몸을 너무 극진히 모시는데 치우쳐 있고 어떤 이는 몸을 너무 하대하는데 치우쳐 있어요. 이게 조화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먹는 것도 절대로 몸을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건 확대하는 겁니다.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도는 결코 쉽지 않아요. 중도라는 것은 균형이고 조화거든요.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에 그게 깨어있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승이라는 주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승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고정된 실체로 나의 자성으로 자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성을 뭘 갖고 있냐 이 말이죠. 이 고정된 조금 더 많이 먹는 시간을 고정된 자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낸 데가 있다 보니까 다른 환경에 다른 조건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어떤 일은 갑질을 하고 어떤 일은 쪽도 못 쓰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 중도를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몸에 먹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장에 갔을 때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갔을 때 애들이 오디션을 부를 때 그 애가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대학생이다 직장인이다 와 상관없이 자기의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쭈삣쭈삣하게 되잖아요.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이걸 하기에 나이가 많은데 이런 자성에 꽂혀 있으면 어때요? 고정된 실체에. 그러면 그 오디션을 할 때 온전히 자기를 펼쳐내지를 못해요. 그 모든 걸 놓고 나는 지금 오디션장에 온 나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이걸
즐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그냥 나사를 풀어버리는 거죠. 전국 노래자랑에 와갖고 노래 부르러 나와고 어때요? 나는 시장이네 뭐 이장이네 하면서 나는 어햄 이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나사 풀어보고 막 완전히 난리치면 어때요? 하루성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도 제가 계속해서 현존해야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잖아요. 현존을 해야 깨어 있어야 내 몸도 잘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계속해서 지금 제 몸을 보고 있거든요. 이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선이 중도인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먹고 싶어야 먹잖아요. 근데 먹었을 때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못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몸 기억이라는 게, 이 세포 기억이라는 게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제가 몸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세포 기억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분명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예전의 습관대로 너는 이러이러이러하니까 지금 이렇게 힘이 없고 아파야 돼라는 게 자꾸 나와요. 그럼 제가 제 몸을 가려봐요. 좀 썽썽해요. 좀 단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걸 보면서도 너 괜찮잖아 하는데 이 세포기억은 안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내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계속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몸하고 대화를 하고. 괜히 안 먹어줬어요. 좀 먹어주라. 알겠다. 이제 저도 이제 무조건 이제 굉장히 많이 거부했어요. 먹는 걸 이때까지. 거식증이 아주 깊어지면 완전히 못 먹고 먹어도 다 토해내는 거지만 저도 일종의 약간의 거식증이 있는 것 같아요.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몸에 안 좋아, 저거는 안 좋아. 몸에 안 좋은 게 너무 많다면 군것질조차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때 아닌 때 먹으면 얘가 소화를 못 시킨다라는 게 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관념들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스스로.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건지 봐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저는 제 몸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요즘 계속 가려해요. 그러면 와 진짜 옛날에 배우면 용됐다. 니 진짜 니 에너지에 500배 쓴다. 야 정말 건강해진다. 아주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노약자야. 나는 노약자석에 앉아야 돼. 몸이 많이 아플 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가지고 지금 하나 남은 게 제가 고쳐야 되는 게 계속 지금 인지하고 있어요. 뭘 고쳐야 되냐면 나는 먹는 실력이 너무 좋지 않아요. 를 제가 제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쳐야 되거든요. 난 뭐든지 주어지는 대로 잘 먹으러 먹을 수 있어.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내가 왔는가? 그러니까 이 세포기억이 아플 때부터 시작하고 아프기 이전에 승으로서의 계율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은 실제적으로 사실 고기를 먹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시돼 있어요. 제가 그걸 계속 깨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그래서 먹어야 돼 그래도 근데 먹고 나면 가책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 계율이 제가 스스로 만드는 관념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내 몸을 이렇게 허약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 초등학교 때로 되돌아보면 가보면 제가 최근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체력이 허약한
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시절로 가니까 저 정말 건강했거든요. 키도 컸고 체력도 좋고 산도 잘 타고 담도 잘 넘고 나무도 잘 타고 날다람쥐처럼 달리기도 잘했고 핸드볼 선수였고요. 체육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1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더라고요. 몸이 완전히 둔해지대요. 그러니까 참 여자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마이너스구나라는 거 제가 느끼는데 지금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이제 다시 남자가 되는 그래서 다시 체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잖아요. 공성 비어있다 하잖아요. 지금도 나는 비어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어떤 고정된 자성을 가지고 그 고정된 자성에 자꾸 매립이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지 아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해 나는 내 자성은 이런 거야 라고 고정된 실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불수자성 수연성 법은 자성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일이 끝이 없으며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린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생멸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과거의 걸 자꾸 끄잡아오는 거냐 이 말이죠. 그 영향은 현존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포 기억에 계속해서 우리가 끄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알아차려야 된다. 그 각자의 몫인데 이게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게 정말 완벽하게 산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풀어내세요. 이 잘 먹는 사람은 챙겨 먹고 해 먹고 하는 거에 완전히 능수는 편해요. 근데 잘 못 먹는 이런 사람은 챙겨 먹고 해 먹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춰서 모든 것들이 된다? 그런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가려고 용을 쓰는 것부터 일단 내려놔야 될 것 같고 몸에 힘을 빼고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책을 찾아서 이제 화합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자각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계속해서 현존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조화로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살아갈 내 시간대에 내가 스스로 걸음을 뿌리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걸음을 뿌려줘요? 맞아요. 스스로 전부 다 사람들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공성을 안다고 하면서 공성을 자각하지 않고 현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자기 세포 기억 이런 거에 끄달려서 지금 현재를 끊임없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는 법성계의 개성을 갖고 나와서 불수자성 수연성 부처님 진리입니다. 법은 자성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따르는 일이 끝이 없으며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여기 가서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이쪽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여기 가서도 적응하고 여기 가서도 적응하려고 여기 가서도 집에 와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변화무쌍해야 돼요.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처럼. 물처럼. 얼마나 우리가 물처럼 살아가지 못하는가. 나는 원래 이래는 DNA 제복이요. 여러분들이 나는 원래 이래 이거는 끊임없이 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없습니다. 매 순간 생멸 생멸. 윤회가 어디 있다고요? 생멸 생멸. 윤회가 어디 있습니까? 숨 들이쉬고 내쉴 때 이미 윤회는 시작됐다 끝난다고 했어요. 이게 진리예요. 들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 실생활에는 우리는 절대로 그걸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명백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명백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잘 해온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병들었다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신한테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어요. 저 자신한테.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올려서 조금 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에너지가 되면 에너지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에너지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일어나지도 않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지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앞에까지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요만하면 내 에너지보다 많은 걸 일으키게 되면 고갈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순간에 막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에너지를 크게 키우고 확장시키는 거는 계속 내가 숨 쉬고 있음을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할 수 있어야 돼요. 릴렉스. 그리고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여기에 생각에 미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잡아오고, 여기에 생각에 미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잡아오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마음을 자꾸 컴다운, 에너지를 자꾸 크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분들은 에너지를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수자성, 수행성 이 개송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되 실천하지 못하는구나.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불수자성, 수행성. 법은 자성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따르는 일이 끝이 없으며 머무르지 않습니다. 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탁구장에 갔는데 탁구 열심히 신나게 소리 질러가면서 아싸 머리 흔들어가면서 제대로 들어가면 막 궁디 흔들어가면서 춤춰가면서 팍팍 치는 사람이 멋집니까? 아니면 나는 못하는다 어머나 이러면서 또 뒤로 빠져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 어떤 장소에 가든 그 장소와 가장 잘 어우러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화와 균형이에요. 그런데 그 조화와 균형을
내가 뭐 저 사람 뭐 저런 놈 지한테 맞춰갖고 자기가 비어있음을 모르고 자기 집에서 고수하는 그 자성을 갖고 와서 다른 사람을 비춰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 어떤 장소든 그 장소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활기찬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오디션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그 오디션에 충실한 사람이 너무 아름답죠. 모든 걸로. 이거는 그냥 진리인 것 같아요. 물처럼 그 장소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으로, 가장 어울리는 에너지로, 가장 어울리는 마음자리로 우리는 물처럼 네모난 그릇에서는 네모난 물로, 세모난 그릇에서는 세모난 물로, 둥근 그릇에서는 둥근 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